야, 이게 지금 내가 계속 홀딩 해야 되는지, 여기서 팔아야 되는지, 이거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 아마 여러분 지금 갖고 계신 종목 거의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삼성전자는 중간에 내려오면서 일부 1차 매도의 신호를 줬어요. 해담은 아주 심플합니다. 아시겠지만 진짜 잘 맞습니다. Round 1, fight.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이 주가지수가 계속해서 오를 때는 여기에 관심 가졌던 분들이 좀 없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증시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박스권에 들어갔다 이런 느낌이 좀 드니까 도대체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느냐 정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돈을 부르는 매매 기술, 최근에 책을 내셨죠.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을 모시고 한번 도대체 어떨 때 도대체 주식을 사고 팔아야 되는지 그 얘기를 좀 여쭙고 싶은데요. 예. 이게 벌써 10번째 책이라면서요? 예, 이번에 10번째 책을 냈습니다. 야. 제가 개인적으로 재미난 어떤 얘기를 좀 전해주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이런 데 좀 관심이 많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다 보니까 엮어서 책이 된 것이 뭐 일부러 책을 만들어서 뭘 해야겠다 이런 부분은 좀 아닙니다. 네. 근데 진짜 많은 분들이 꿈꾸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쌀 때 사서 가장 비쌀 때 파는 건데, 이게 정말 뜻대로 안 되는 게 이게 바닥이다 싶으면 더 떨어지고, 그 다음에 아니 이제 잘 안 오르겠지 하고서 뭐 팔면 그때부터 네네. 또 예를 들어 더 오르고, 이런 때가 굉장히 머리가 아픈데 예. 어떻게 이 변수들을 봐가면서 이 타이밍을 찾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매매 타이밍을 잡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시황 판단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매번의 매매에서 매매 타이밍을 적시적소에 잡아가지고 정말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딱 그렇다고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또는 종목들의 저점 라인에서 어떠한 시그널이 나오느냐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동안의 오랜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예전에 데이 트레이딩을 했던 사람이라서 매매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네. 주식 시장에서 일정한 어떤 룰이라는 게 있더라. 네. 그런 부분들에게 일정 정도 팁을 드리는 정도이지 딱 부러지게 최저가에 사고 최고가에 산다 이렇게 그냥 딱 짓기에는, 그렇게 좀 얘기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듭니다. 뭐 좀 변명부터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네. 오해하실까봐 그러는 거예요. 오해하실까봐. 네. 무조건 어떤 답이 있는 것처럼. 기초 분석을 하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어떤 오해가 있냐면요. 매수 매도 타이밍을 사후적으로 보면 정확하게 맞아요. 아시겠지만 네. 진짜 잘 맞습니다. 왜 그래프를 보고 그러냐면, 나중에 보면 예. 다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매도 신호가 나오고 내리면 매도 신호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초 분석을 보면서 거기에 맞게 매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왜곡된 현상이고요. 제 책은 사전적으로 어떤 징후들이 나오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좀 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저점 라인 그리고 고점 라인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제가 기초 분석을 한다고 해서 시황 분석을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시황이 있고요. 저는 탑다운으로 항상 매매를 합니다. 바텀업을 안 하고요. 시황이 있고, 시황 밑에 산업 사이클에 있고, 그 다음에 주도 종목이 있고요. 좋은 종목을 선택하는 게 우선되는 게 분명히 맞아요. 그런 좋은 기업을 좋은 주식에 적시에 매수하고 적시에 매도하는 그런 타이밍을 좀 선택하려고 지금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기업을 먼저 고르는 것이 우선적이다. 그리고 저점 라인과 고점 라인에서 어떤 징후가 나타나는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차트를 저는 심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렇게 보면서 거래를 하면서 보면은 저는 한 사람이지만 저쪽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그 종목을 가지고 막 매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걸 이게 거래하는 걸 보면은 어떤 사람은 10주씩 사고, 어떤 사람은 열받아서 18주씩 사고, 막 이런 것들이 거래가 되잖아요. 네. 그런 거래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주식을 어떤 심리에서 거래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좀 읽혀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해서 공포스러울 때의 심리, 네. 그리고 급등했을 때 아주 흥분된 상태의 심리, 이런 것들이 차트에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떤 것들을 잡아낼 수 있을까, 네.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게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차트로 심리를 읽어가면서 상투와 저점을 잡는 그런 기본 토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래서 언제 주식을 사야 될지 궁금해질 때가 어떤 때냐면 이런 것 같아요. 막 주가가 계속 올라가요. 예. 마음 급해요. 내일 되면 더 오르는 거 아니야? 네네. 근데 또 이렇게 마침 내가 들어갈 때 또 상투를 잡을까봐 이렇게 예. 겁이 나기도 하는데, 첫 번째 원칙부터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HTS, MTS 차트를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5일 이동평균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일 이동평균선, 60일 이동평균선, 120일 이동평균선 이렇게 있는데, 저는 60일과 120일 이동평균선 삭제하고 봐요. 네. 왜냐하면 20일이면 한 달이에요.
아, 그렇죠. 60일이면 네. 60일 세 달이죠. 네. 그럼 60일 평소까지 지지하고 올라가고 60일까지 기다렸다. 그랬다가는 마이너스 30% 납니다. 정말 엄청나게. 네, 엄청나게 그 네. 긴 기간 동안 변동수가 엄청나게 심해요. 그래서 네. 저는 그 긴 기간에 이평선들은 다 빼고요. 5일과 20일을 놓고 사이에 전 10일 이동평선을 넣는데 모든 주가는 5일 이동평선 위에 있거나 5일과 20일 이동평선 사이에 있거나 20일 이동평선 아래에 있는 이 세 가지 경우뿐이 없죠. 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매수 신호가 내가 어떤 것을 할 것인가만 정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5일 이동평선 위에서 급등하고 있는 주식. 네. 요즘에 그런 주식도 많죠. 의류주들. 네. 그리고 뭐 너무 급등하는 종목이 뭐 스펙 종목도 오르지만 이제 그런 건 아주 논외이고요. 네. 일반적으로 추세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5일 이동평선 타고 올라가는 종목이 요즘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굉장히 강세예요. 그래서 내가 이 종목을 사야 될 것 같아. 네. 그래서 딱 샀더니 내가 사는 날이 상투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항상 그런 고민이 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랬을 때 그러면 내가 이걸 사야도 되냐 안 되냐는 사실은 기본적인 베이스는 뭘 것 같습니까? 당연히 기업 가치죠. 네. 당연히 더 갈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주식이 이제 급등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종목이 위로 업사이드가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LG화학이니 뭐 삼성전자가 업사이드가 없다고 해서 지금 물렸습니까? 아니잖아요. 업사이드도 있지만 내가 사서 물린 거 자체는 고점에. 그러면 내가 샀을 때 업사이드가 있는 걸 첫 번째 고르시고 내가 샀을 때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올리던 편수 타고 올라가다는 얘기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기 전에 그 전에도 올랐다가 조정 보이고 또 오르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전에 얘가 어떻게 올랐냐가 이미 결정된 거예요. 이 주식은 향후에 어떻게 될지. 그래요? 그 전에 올랐을 때 거래 대금이 얼마나 있었느냐, 누가 샀느냐, 얼마나 어떤 각도로 올랐느냐, 얼마나 빠른 속도로 올랐느냐. 네. 이것에 의해서 이후에 얘 주가의 움직임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 직전에 오를 때 아주 완만하게 오른 주식이 있어요. 그런 주식이 조정을 보였어요. 그 다음에 폭등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네. 이 완만하게 가는 애들은 다승에 조정 보이고 올릴 때 완만하거든요. 그 전에 아주 강력하게 황소가 들어와서 세게 올랐던 종목은 조정도 짧고 올라갈 때 아주 가파르게 오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올리동평균선을 깨고 내려가서 눌림목에 잡아야지 그러면 물립니다. 얘는 더 빠져요. 네. 그렇게 강했던 종목은 올리동평균선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11이동평균선을 보는 거거든요. 얘네들이 거기 살짝 갔다 그냥 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직전에 얼마나 강했느냐가 이후의 주가 움직임을 판단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조정을 보이고 나서 이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5일이동평 타고 막 가파르게 올라오는 종목이 있어요. 차트 한번 보세요. 요즘에 그 HMM. 네, HMM. 진짜 뜨거운 주식이죠. 최근에 가장 핫한 종목이지 않습니까? 네. 그 종목이 최근에 많이 내려왔어요. 네. 그런 종목이 올리던 평선을 깨고 내려와서 밑으로 조정 보일 때 5일과 20일 사이에 있으니까 눌림목이니까 사야지 샀단 말이에요. 네. 지금 다 물렸을 거예요 아마. 지금 밑으로 한참 빠졌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막 세게 오르던 주식은 좀 눌렸을 때 그때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전제 두 가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전제 조건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눌림목 조정을 보일 때 어떤 특징을 보여야 되느냐. 여러 가지를 봐야 되지만 가장 기본은 거래 대금이에요. 네. 거래 대금 거래량이 현저하게 줄어야 되는 게 기본 원칙이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주가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많이 사서가 아니고요. 가격을 올려서 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격을 올려서 샀던 세력들이 매수의 주체가 있는데 그게 예를 들어 투신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그들이 내려오는 동안 투신해서 팔은 날을 보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안 팔았어요. 그럼 얘들은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얘네들이 다시 올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얘들이 팔지 않은 가운데 다시 터닝을 할 때는 또 어떤 신호를 주냐면 아침부터 거래가 늘어요. 얘들은. 아침부터 세게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올리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신호들의 징후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던 편선 타고 올라가면서 매수 1원칙으로 잡는 거래 원칙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급등하는 종목을 잡는 거기 때문에. 근데 급등하는 종목을 눌림목을 사려고 그러면 물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그러기보다는 장중 눌림목에 사야 돼요. 장중 눌림목? 예, 장중 눌림목이요. 네. 급등하는 종목이 장중의 조정을 보일 때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중의 조정을 보일 때 사는 원칙을 이제 매수 1원칙이라고 정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세세한 설명을 이제 책에 이렇게 써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 많은 사람들이 심리에 빠지는 게 뭐냐면 그동안 내가 사고 싶었던 주식 그걸 갖다가 이걸 좀 사고 싶은데 너무 비쌌어. 이게 가격이 좀 떨어지기 시작하면 예. 야 이제 세일이다. 이제 드디어 살 때다. 예.
그렇게 또 사면 둘 중에 하나 이제 고민입니다. 다시 네. 반등을 할지 아니면 이게 또 하락장의 시장인지 그렇게 되게 어려운 상황들이 많더라고요. 예,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건 되게 간단합니다. 올리던 평선 타고 올라가던 종목이 이렇게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 떨어지는 가운데 야 이게 지금 내가 계속 홀딩 해야 되는지 여기서 팔아야 되는지 이거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 아니면 여러분 지금 갖고 계신 종목 거의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 있잖아요. 네. 삼성전자는 중간에 내려오면서 일부 1차 매도의 신호를 줬어요. 네. 걔는 거래를 쓰면서 그러면서 음봉을 발생시키면서 떨어졌거든요. 네. 누군가 아래로 막 던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악재가 있던 수급적 왜곡이 있던 뭐든 간에 아래로 던졌다는 거거든요. 즉 5일 이동평선 아래로 눌림목을 보이는 종목들이 계속 떨어지는데 거래 대금 거래량이 없이 그냥 떨어지는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종목들은 아무도 안 던진 거예요. 아,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시장 때문에 떨어졌던지 아니면 시장에서 소외된 거예요, 그냥. 네. 그런 종목들은 다시 나중에 이게 기다림의 문제이지 다시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아래로 내려올 때 던져버린 종목들이 있어요. LG화학 있잖아요. 네. LG화학 외사에서 매도 리포트 나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날 음봉이 확 떨어졌어요. 네. 그럼 우리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애널리스트 여러분들 제가 존경하는데 그래서 잠깐 좀 제 비판적인 얘기를 하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괜찮다. 네. 그렇게 얘기하죠. 앞으로 성장성은 보고 네. 야, 들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날 차트를 보세요. 그날 거래량이 확 늘면서 음봉을 주면서 아래로 막 내려 던졌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한번 던져버리면 그러면 그 매물이 다 나오든지 네. 아니면 그 매물보다 더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그걸 받아내면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한 신호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신호가 나오지 않고 음봉이 나면서 두들겨 맞았다. 네. 그 종목은 꽤 오랫동안 거기를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네. 즉 올리던 평균선 그 밑으로 떨어졌는데 내가 지금 여러분 갖고 계신 종목이 내가 이것을 계속 홀딩해서 가져갔을 때 다시 복구할 수 있을까? 원위치 올라갈까? 지금 여러분 가장 고민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해답은 아주 심플합니다. 떨어질 때 거기서 조정을 보이는 동안 이걸 매수했던 매수의 주체들이 또 시장 참여자들이 막 갖다 던지고 싶어하는 상황이었냐? 아니면 그들이 그냥 주가는 떨어지면 아직도 지금 지켜보고 있느냐? 아니면은 얘가 그냥 시장 때문에 또는 시장에서 약간 소외되어서 섹터의 순환 때문에 요 정도 조정을 보이고 있느냐? 이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 판단은 심플하죠. 누군가 막 때려 던졌으면은 거래가 막 실리면서 음봉이 발생했다고요. 네. 그런 종목은 같이 던져줘야 됩니다. 그건 매도의 신호로 보는 거고요.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업 가치를 보고서 내가 기다릴 수 있는 종목이라면 그렇게 큰 거래량이 생기지 않은 종목들은 결국은 나중에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터닝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플리토라는 주식이 있어요. 플리토라는 주식이 그 음성 번역하는 그런 회사이거든요. 네. 우리나라의 그 HTS에 보면은 외국계 리포트나 자료들 우리나라로 한국말로 번역해가지고 그래서 좀 어색하게 번역이 되긴 했지만 그 맨날 나오는 게 그 플리토에서 번역해서 나오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게 봤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저는 이제 손실 내고 팔았습니다, 사실은. 네. 근데 그 종목이 굉장히 오랫동안 헤맸어요. 네. 굉장히 오랫동안 헤맸는데 얘가 거래도 없이 시장에서 소외된 거였어요.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다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네. 즉 지금 조정을 보이는 종목들이 여러분이 지금 갖고 계시는 삼성전자니 LG전자, 롯데, 삼성, SDI, LG화학 지금 대부분 거 갖고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을 내가 계속 기다렸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아니면 이거 지금 벌써 누군가 다 던져가지고 이 고생이 너무 오랫동안 심해지겠냐의 판단은 내려올 때 사람들이 이 주식을 다 같이 그냥 막 때려버렸냐? 네. 아니면 그냥 다 지켜보고 있느냐?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가장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고민되는 건 진짜로 많은 사람들이 진짜 주가를 던지고 정말 기관 투자자나 이런 데서 주가를 있는 대로 정말 끌어내렸다 할 정도로 네. 굉장히 주가가 내려가 있는 상태. 이런 주식들은 이제 정말 싸니까 이제 정말 사도 되는 거 아니야? 또 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가가 엄청나게 빠진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우리 그런 유혹이 굉장히 많죠. 네. 예, 대표적인 게 어떤 것들이냐면 신규 상장 종목 있잖아요. 네. 이런 종목은 상장 IPO 이전의 매물들이 기관 매물들이 정말 오랫동안 나옵니다.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보호에서 풀리면 또 매물 나고 막 이러잖아요. 네. 500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계속 빠져요. 네. 정말 사고 싶어요, 그런 종목을. 그렇죠. 계속 그동안 왜냐하면 그래프 정말 보면. 좋은 주식이라고 계속 네.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하이브가 그랬죠. 하이브가 상장 이후에 계속 떨어졌습니다. 네. 상장할 때 굉장히 각광을 받았는데 그랬었죠. 그런 종목이 굉장히 사고 싶어요. 그런데 윌리엄 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애가 탈 정도로 네. 정말 애가 탈 정도로 많이 빠진 종목 이런 종목은 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데 네. 왜냐하면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많이 빠졌기 때문에 샀다. 우리 소위 말하는 피보나치 수율이 뭐 38.2% 빠졌으니까 50% 빠졌으니까 산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이 기업은 굉장히 좋다라고 들었고 기업 가치가 굉장히 좋다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 주식은 사고 싶어. 그러면 내 관심 종목의 리스트에 넣어놓고요. 매수의 신호가 나와야 되는 거죠. 네. 매수의 신호는 사실 시장의 신호랑 거의 비슷하게 기업도 일개 기업 주식도 똑같이 보면 되는데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떨어질 때 처음에는 거래량이 많이 실리면서 떨어져요.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시장에서 소외돼 가지고 아무도 관심이 없어. 그럼 이제 거래량이 없어요.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거래량이 생기거든요. 5월 31일 날 네. 월요일 날 5G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일제히 상승했는데 거래를 실으면서 상승을 했어요. 그 차트를 한번 보세요. 5개 종목, 서진 시스템, RFHIC, 이노와이러스, 뭐 KMW, 뭐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에 전부 다 거래를 실으면서 터닝했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저점을 형성하고 이제부터 수직으로 올라가느냐?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않습니까? 네. 다만 이렇게 많이 하락한 종목이 아래로부터 거래가 많이 실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누군가 많이 팔았지만 누군가 많이 샀다는 얘기죠. 아래에서. 네. 이제 사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산 이유가 있겠죠. 모멘텀이 생겼든지 아니면 가격 모멘텀이 생겼든지 가격이 많이 하락해서 그랬든지 어떻든 매수가 들어온 거거든요. 1차 매수 신호를 잡고요. 가장 확실한 매수 신호는 뭘 것 같습니까? 소위 헤드앤숄더의 거꾸로는 역헤드앤숄더예요. 네. 즉 이렇게 빠진 종목이 양봉을 주면서 거래 실으면서 이렇게 반등했어요. 그렇다 그냥 수직으로 가지 않고요. 반등 줬다가 되밀리죠. 다시. 네. 되밀릴 때 직전 저점을 내려가지 않고 다시 터닝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역 헤드앤숄더가 발생이 되는 거죠. 네. 역 헤드앤숄더가 발생될 때는 과감하게 이제 확신을 갖고 더 살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런 저점의 확인이라는 게 분명히 기초 분석에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에 녹아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하는 것이 이제 매수 3원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매수 3원칙을 들어봤는데 지금까지 주식 투자에서 평가 이익으로 엄청나게 이익 봤다. 야, 정말 좋다. 이렇게 하다가 예. 이걸 계속 들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가가 빠지기 시작해서 이 평가 이익 봤던 건 정말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고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주식을 언제 팔아야 진짜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지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팔아야 되나요?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매수보다 매도가 훨씬 어렵습니다. 네. 근데 어렵다라는 것은 뭐 때문에 어렵다고 그러냐면요. 매수는 만약에 분할 매수했는데 올라가 버려. 그러면 조금만 이익 보고 기회비용만 날린 거잖아요. 네. 또는 매수는 좀 잘못했다 했을 때 곧바로 어떤 대응을 하면 돼요. 근데 그렇죠. 매도를 잘못하면 내가 이익을 냈던 것들을 원위치 하거나 손실로 접어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 주식은 올라갈 때도 굉장히 빠르지만 사실은 내려갈 때 훨씬 빠르게 내려요. 네. 고점으로부터 내릴 때는. 그래서 매도 원칙이 사실은 더 어려운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매도 원칙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다 아시고 거예요. 올해 1월 11일 날 코스피 지수를 보면 거래 대금의 차트를 보세요. 그리고 삼성전자 1월 11일 날 거래 대금, 거래량의 차트를 보세요. 그럼 정확하게 매도 신호를 줬습니다. 그게 매도 1신호인데요.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음봉 또는 십자형이 발생이 되면 매도 1신호. 왜 이걸 1신호라고 항상 얘기를 하냐면요. 매도 신호 났다고 몽땅 다 팔아버리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매도 신호는 1신호 나오면은 뭐 30% 팔던 50% 팔고 2신호 나오면 또 팔고 매수 신호도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 게 밑에서 사고 그 다음에 사고 이렇게 이제 나눠서 하는 거거든요. 네. 항상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기 때문에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거래량이 늘면서 십자형 또는 음봉이 발생을 되면은 그 이제 매도의 신호라고 합니다. 지금 실제로 1월 10일 날 그런 일이 발생이 됐는데 우리 역사적으로 매도를 잘해서 수익을 가장 많이 낸 투자의 그루라고 하면 제시 리버모어를 이제 꼽죠. 물론 뭐 결과는 나중에 이분 나이 들어서 좀 좋지 않게 분명하셨지만은요. 네. 이분이 이제 고점 이론이 있어요. 이분의 그 고점 이론은 뭐냐면요. 시장과 주도 섹터와 주도 종목이 전부 크로스로 체킹해서 모두 다 똑같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신호가 나오면은 그것은 1차 매도 신호로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1월 11일 날 진짜로 그런 신호를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동안 조정을 보이고 이제 다시 이제 반등을 주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아까 제가 매수 3원칙에서 역 헤드앤숄더가 나타나면 확신을 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건 반대겠죠. 이번에도 1월 달, 2월 달에 코스닥과 그리고 나스닥에서 헤드앤숄더가 나왔어요. 약간 네. 위험했습니다. 네. 근데
중장기의 추세로 볼 때는 주봉으로 볼 때 헤드앤숄더가 나오면 가장 그건 좀 강력합니다. 꽤 오랫동안 조정을 보이거든요. 근데 아직 지금 나스닥을 설명을 드리면 나스닥은 박스권에 있지 헤드앤숄더를 만들지 않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시장이 굳건하게 박스권에 있다. 우리가 설명을 시황을 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뭐냐? 올라갈 때 직전에 있다가 직전에 상승을 했다 조정 보이고 또 상승하고 조정 보이고 이게 추세 상승이잖아요. 근데 추세 상승을 보이다가 어느 순간에 직전의 고점을 못 넘기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죠. 네. 조정을 보이고 다시 갈까? 지금 사실 나스닥도 그렇고 우리 뭐 코스닥도 네. 그렇고 이제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여기서 정고점을 향해서 뭐 돌파를 아직 못 했는데 정고점을 향해 가다가 꺾여버려요. 꺾여버린 상태에서 이때 거래가 증가하면서 밑으로 확 빠져버리는 이게 매도 이소인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게 헤드앤숄더를 완성시키는 거거든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급격하게 하락합니다. 시장이. 뭘 보면 여러분들이 아시냐면요.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폭락한 게 2월, 3월 그때 폭락했죠. 네. 그럼 물론 뭐 이거 사후적이긴 하지만 그때 일봉이 어땠나 보세요. 헤드앤숄더를 정확하게 만들고 빠졌습니다. 사실은 기초 분석을 정확하게 지키신 분들은 어쩌면 안 당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기본적 분석, 가치 분석, 시황 분석으로 그게 판단이 됩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죠. 그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기초 분석에서는 사람들의 심리는 던졌다는 거예요, 그때.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요. 1월 11일 날 차트상으로도 매도의 신호가 나타났지만 그 1월에 거래 대금이 얼마였어요? 무려 42조 원이었습니다. 42조 원이나 그러면서 열광한 거죠. 그런 열광할 때 시장은 항상 뒤통수를 치죠. 상투를 치고. 그렇죠. 또 모두가 이제 불안해갖고 막 던질 때 그때 이제 저점을 찍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상투를 칠 때 바닥을 칠 때는 거래량이 크게 늘고 거래량이 크게 늘면서 흥분하거나 아니면 공포에 의해서 던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게 차트에 그려지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종목들이 이걸 언제 팔아야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보니까 갭상승해서 막 플러스 20%가 막 떠요. 네. 야 대박이다 이거. 그래서 거기서 막 더 사고 할 게 아니라요.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특히 그날 거래량이 없으면 괜찮아요. 근데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그날 종가까지 끝까지 확인을 해요. 무조건 팔 수는 없잖아요. 더 가면 어떻게 해요? 근데 그날 종가까지 끝까지 확인을 해서 안 밀리면 상관이 없는데 밀려가지고 윗꼬리를 길게 다거나 음봉이 발생이 된다. 그럼 매도의 신호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네. S&P 500 지수 지금까지 90년 동안 주가 상승률 보니까 기껏해야 연평균 9.5%. 물론 그것도 굉장히 대단하지만 이제, 뭐 지난해에 비하면 뭐 연평균 9.5인데 그리고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그 절반도 안 될 것 같은데요. 문제점은 예. 하루에도 그 정도 등락을 하는 경우가 네. 요즘에 정말 많았단 예, 말이죠. 맞습니다. 오전에 사느냐 오후에 사느냐에 따라 이 평균 수익률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예. 시장의 맞습니다. 상황에서 도대체 오전에 사느냐 예. 오후에 사느냐가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예.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 상한가가 30%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긴 있었죠. 30% 시작해서 마이너스 30%에 끝난 종목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정말 최근에 그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게 있거든요. 하루에도 뭐 왔다 갔다 하니까 정말 주식 투자는요. 주식은 초고 위험 상품입니다, 여러분. 초고 위험 상품. 저희들이 그 고객분이 오면은 여기 쓰잖아요. 개인 성향 파악 다 하거든요. 근데 성향을 자기가 이렇게 딱 쓰세요. 근데 나중에 결과론으로 보면 주식은 못하는 성향이야. 거의 대부분 그래요. 거의 대부분. 그러면 이러면 주식 투자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성향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다시 해주거든요. 물론 이제 제도적으로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감수하고 하겠습니다라는 사인이 있어요. 하시면 이제 개선이 되거든요. 무슨 표현이냐면요. 말씀 주신 대로 주식은 초고 위험 상품이에요. 하루에도 30% 이상씩 왔다 갔다 하는데 굉장히 위험하고 이것을 그래도 좀 더 높게 팔고 뭐 기껏해 한 달 기다렸는데 한 10% 15% 수익 내고 그랬는데 어떤 날 봤더니 그날 뭐 20% 올라가 버렸는데 그날 못 팔았더니 머리치하고 뭐 이런 일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시장이 강세예요. 그리고 강세 종목이에요. 이 종목을 내가 사려고 합니다. 사는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을 사려고 해요. 기다리면 잡을 수 있을까요? 아침부터 사야 됩니다. 시장이 강세 종목에 강세 테마에 있는 종목은 아침부터 그냥 사야 돼요. 이 종목을 기다렸다. 그래서 나중에 저녁에 사야지. 그러면 그냥 밀릴 때 샀다. 그건 밀리는 거예요. 그건 빠지는 거예요. 강세 종목은 아침에 그냥 사야 됩니다.
약세장에서 약세 종목은 아침에 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오후에 밀립니다. 계속 눌리죠. 예, 그건 밀립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얘는 확인하고 오후에 사는 게 맞아요. 네. 그럼 거꾸로 강세장에서 매도하려 그러면은 아침에 파는 게 좋겠습니까? 오후에 파는 게 좋겠습니까? 반대로 했군요. 오후에 팔아야죠. 왜냐하면 요즘에 종목들 보면 의류 종목이나 이런 종목 있잖아요. 굉장히 막 가파르게 올라왔거든요. 네. 근데 아침에는 약해요. 어, 심지어 마이너스도 납니다. 네. 그러다가 저녁에 오후에 보니까 플러스 10%야. 이거 아침에 팔면 얼마나 배 아파요. 네. 10%는 올라간 거잖아요. 내가 팔고 나서. 네네. 그래서 강세 시장의 강세 종목은 파는 건 오후에 팔아야 돼요. 네. 그래서 강세 종목은 아침에 장중에 사야 되는 원칙이 나오는 거예요. 네. 사는 경우에는. 파는 경우에는 오후에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반대로 내가 파는 종목을 약세 종목이 있어요. 굉장히 그동안에 줄줄줄줄 내려왔던 종목이 있어요. 네. 그런 종목이 아침 확 뜨네요. 야, 이거 오늘부터 시작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약세장의 약세 종목은 얘네들은 아침에 뜨면은 땡큐 하고 팔아줘야 되고 네. 강세 종목은 오후까지 확인해야 되고 그래서 매수하고 매도의 타이밍이 기본적으로 강세장이냐 약세장이냐 강한 종목이냐 약한 종목이냐 강한 종목이라 하면 5일도평 타고 올라가는 거 약한 종목이라 하면 21도평 타고 내려가는 거 이 기준으로 해서 매매의 시간과 타이밍이 전부 다 달라져야 된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매수와 매도의 전략에 대해서 이제 기본기를 오늘 배웠는데요. 이제 다음번 시간에는 그럼 당장 6월 달에 어떻게 해야 돼? 과연 이 매수와 매도의 기술을 과연 6월엔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 하고요.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병고점이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베팅을 하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향후 6개월에서 18개월 정도의 미니 쇼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기 회복에서 확장이라고 우리 굳게 믿고 있었는데 우리 네. 지금 반도체 보세요. 반도체 빅사이클 하면서요. 경기 회복 또 일시적인 거 아니야? 이거 확장을 못 가는 거 아니야? Round one, fight.